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셨던 공문 중에서 2025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요즘 공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공문의 양도 많이 늘었는데 총 40쪽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이 경기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 중에 가장 앞쪽에 나와 있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경기교육의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기본 인성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고 또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올해 계획을 수립했는데 증거기반 정책평가가 작년부터 이 공공기관, 특히 경기도교육청 본청, 또 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의 평가의 주안점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공통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이 정책부서들의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설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 계획에서도 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하반기에 이제 서희초 사건이 있다 보니까 교육 공동체의 책임과 권한에 관련된 부분, 또 상호 존중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의 앞쪽에 좀 배치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 맨 앞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 같은 경우에는 생활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 특히 인성교육 이외의 다른 주요 정책들도 부서 간의 칸막이를 좀 허물고 협력을 토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정 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모든 교과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측면들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인성교육 계획에서 또 마찬가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목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근거 및 배경, 또 경기 인성교육 요구 분석 및 시사점, 인성교육 개념 및 목표, 경기 인성교육 모델 및 추진 체계, 그리고 세부 추진 내용, 사업 성과 환류 및 질 관리 방안, 기대 효과, 기관 협조 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추진 근거 및 배경 이전에 이제 작년 11월에 시행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0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읽을 수 있는 데까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나눠서 아마 세 번 정도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40쪽 분량이기 때문에. 맨 앞에 투게더가 나와 있는데, 작년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읽을 때도 확인을 했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인성 브랜드죠. 자, 추진 근거 및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조례, 경기도교육청 효행, 경로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교육부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피력을 하셨었습니다. 미래 인재로서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역량을 펼치기 위한 기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타인과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지식 기반 사회를 대비한다. 또 상호 연결성이 커지고 정보량이 급증하는 미래 사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소통하는 인성 덕목이 필수적이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등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성 함양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 배경으로 삼았고, 작년 인성교육 계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임용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공동체적 인성 덕목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존중, 배려, 또 책임, 협력, 그리고 소통도 사실은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배경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시대적 가치를 담은 기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냥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담아야 된다는 배경인데요. 팬데믹과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소외, 사회정서적 결핍을 회복하고 공감과 배려 등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적 덕목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사회정서 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계획이 이 사회정서 학습의 기초 소양을 기본으로 해서 역량들을 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정서 학습과 인성교육은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배경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율성에 기반한 권리와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또 서희초 사건 이후에 이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달에 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성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인성 함양의 결정적 시기에 맞는 학생 성장 단계별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급에 맞게 초등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는 인성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학교급에서 집중적으로 함양해야 되는 그런 인성 덕목들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이 배경에 따라 하단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경은 인성교육의 방향성 전환을 담은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미래 역량과 인성가치 덕목을 연계한 인성교육의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성과 또 미래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역량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또 교과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 활동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것은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부분을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디지털 범죄, 기후변화 등 새로운 사회문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가치 덕목의 내면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배경 세 가지를 앞쪽에 설명하고 있고요. 경기 인성교육 요구 분석 및 시사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말 조사가 되었고, 학생은 한 17,000명, 학부모 한 6,000명, 또 교원이 한 4,500명 정도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좀 보면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비중, 아까 배경 부분에 나왔었지만 성장 단계에 맞는 인성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사가 된 것 같고요. 또 학교 안에서 또 가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인성교육을 실행했을 때 효과적으로 학생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물었고, 작년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부터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직접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가정 연계 인성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요 정책의 제목으로 등장한 것은 작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정 연계한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학교에서 아무리 인성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또 창체나 이외의 체험활동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과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의 모든 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과의 연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인성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 활동도 사실은 가정 연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교육 1, 2, 3섹터 이외에 다른 교육 섹터가 마련이 된다면 가정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고 또 고민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는 학부모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도 마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원, 인성교육 역량 강화 방안.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 활동들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하고 완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역량 또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교육 활동을 먼저 경험하게끔 할 수 있는 연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주요 조사 내용으로 지금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가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데, 인성교육은 어느 학교급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실시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학생 36.7, 교원 52.5, 학부모 55.7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기에 맞춤형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공통 질문을 좀 보고 있는데, 현재 경기인성교육은 경기인성교육 모델 중에서 공동체적 인성의 네 가지 핵심 덕목, 존중, 배려, 협력, 책임을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존배 협책이라는 공동체적 인성 덕목에 대해서 인성교육 시행 기본 계획을 함께 공부할 때 계속 강조가 됐었고 2024년 2월, 2025년 2월 이 교원 임용 경쟁 시험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는데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존중, 배려, 협력, 책임이라는 공동체적 인성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과 학부모가 공동체적 인성 덕목 네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다음이 사실은 존중으로 나왔고, 좀 다르네요. 지금 그 다음은 학생 같은 경우는 존중으로, 그리고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아니라 모두 존중으로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비율이 똑같이 존중이 많은데 여기 30.2%라고 써 있어서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기인 것 같습니다. 3.2%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존중을 이렇게 체크를 했고 사실은 선생님들께서는 이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에 권한과 책임에 관한 조례도 나와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님의 인식은 좀 교원과 이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조금 더 핵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경기 인성교육 모델의 범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학생 학부모가 도덕적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교원은 80%가 지금처럼 공동체적 인성 덕목을 핵심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인성 덕목에는 뭐 효, 정직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적 인성 덕목에는 책임, 존중, 배려, 책임, 협력 이것이 담겨 있었는데 여기 윗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원은 조금 더 아이들이 책임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좀 강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는 이런 도덕적 인성 덕목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인성교육 범주에서 다뤄줬으면 하기 때문에 작년에 공동체적 인성 덕목이 핵심을 이뤘다면 올해는 이런 도덕적 인성 덕목과 공동체적 인성 덕목이 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좀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의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 계획은 크게 3시로 우리가 주요 업무 계획에서 살펴봤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조성이라는 컬처,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커리큘럼, 그리고 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커뮤니티 해서 3시 정책을 이렇게 수립을 했었는데, 그게 여기 하단에 설명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제인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부분에서 중점 과제 1, 가정 연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도덕적 인성 덕목인 예효 감사와 관련된 부분, 또 정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가정연계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 설문인데요. 학교에서 학생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학생은 역시나 창의적 체험 활동, 학생자치나 동아리 활동이 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 및 지역 연계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이게 2위는 아니네요. 이것과 모든 교과 수업과 교과 연계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동이 34, 34, 32로 비슷한 수준이고요. 교과 연계 인문 독서 교육이 15.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교과를 연계한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체험 중심, 또 학생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냐면, 컬처, 문화조성 사업 중심에서 학생 주도의 인성교육 기반 학교 문화 구축 활동이 필요하다. 역시 올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나 경기도교육청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는 학생 주도성이 인성교육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영역으로 안내가 되고 있고, 두 번째 커리큘럼, 교육과정과 연계한 부분에서 모든 교과가 인성중심과 관련돼서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설문조사를 보니까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압도적으로 문화예술, 체육, 독서, 인문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게 2위, 그리고 인성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이 3위, 그 다음에 인성교육 사례 공유가 4위. 이게 사실은 함께라고 봐야 되니까 51%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 실천 학교를 좀 확대해야 된다가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인성교육의 효과 지속을 위해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체험형 앞쪽에 이제 학생 설문조사에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공유학교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 커리큘럼 영역의 중점 과제 1, 2 연계해서 모든 교과에서 인성 중심 수업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술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성교육과 연계된 활동들이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중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장학자료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51%였는데 여기는 59.9%로 이렇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인성교육 지원단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이 14.5%. 그 다음에 지금 13.6%가 인성교육 연구 장려, 그래서 교사 동아리나 연구대회 등 나와 있었고, 직무 연수를 확대하는 것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 장학자료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선생님들께서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한 것을 보니까 커리큘럼 영역의 중점 과제 1, 2, 3과 연계해서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천 중심 인성교육 개발 자료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다음 학부모 설문을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중 자녀의 인성교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모든 교과 활동이 41%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 독서, 그리고 학생 자치와 관련된 부분이 한 35, 31, 35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고요. 가정 및 지역 연계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27.7%입니다. 학부모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중 모든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자녀의 인성교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걸 반영해서 교육과정 영역에서 인성중심 수업 내실화 지원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문화 영역, 문화 조성 부분에서 중점과제 1, 2와 연계해서 학생주도 인성교육 기반의 학교 문화 구축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 가정연계 인성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 연계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41.8%로 나왔고요.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가 1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 이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또 인성교육 관련 홍보 매체 활성화, 가정에서 인성교육 방법, 자료 배부 뭐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 그리고 가정 연계 영역인 커뮤니티 영역에서 중점 과제 2, 지역 연계 인성교육 강화, 지역 내 유관기관 협업하여 다양한 지역 연계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특히 공유학교, 늘봄학교, 교실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개념 및 목표인데 지금 한 30분가량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인성교육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때 역량도 중요하지만 기본 인성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배경으로 좀 담겨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좀 균형이 있어야 되고 학생의 성장 단계별 인성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배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 문화 조성 계획이 좀 수립이 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는 모든 교과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술,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학생에게 인성교육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가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도 학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또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인성교육을 체계화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또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